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곧 고2가 되는 학생이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곰팡이님. 옛날에 곰팽이라고 개그맨이 있었는데 아시려나 모르겠. 자, 만 16세 중졸 대안학교 고1 재학 중 전공 경력 없죠. 토익 760점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요 정도 기초가 있으면. 그리고 한 2천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은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희망 커리어는 대안학교를 자퇴하고 공립학교나 온라인 학교로 진학 후 졸업 후 영주권 취득 후에 미군에 입대하여 시민권을 1년 안에 취득하고 사관학교 진학 혹은 미국 은에 진학합니다. 일단은 말이 안 돼요, 이게. 일단 여기서부터 말이 안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이거를 잘못을 잡아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 대안학교 자퇴하고 한국에서 다시 공립학교나 온라인 학교로 진학 후 졸업 후에 영주권 취득. 이게 너무 점프가 커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미국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하신다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게 되면은 좋은데 이게 안 돼요. 제가 관심이 있는 스트림이 한국에서 이민업체랑 진행하는 게 아닌 미국 현지에서 진행하는 EB3 언스킬드로 진행하는 거고요. 결혼정보 회사나 결혼 목적으로 하는 데이팅 앱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결혼 이민을 하는 거 하고요. 또는 이게 뭐야? SIJS 이게 뭐죠? SIJS가 뭐죠? SIJS가 뭐냐? SIJS. What is SIJS? 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온 가족이 불법 체류를 하는 상황에서 자녀들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불법 체류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거를 구제해주는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 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 하나는 망명으로 가는 거, 그리고 학교 폭력, 관계 악화로 인한 불안증, 강박증, 틱, ADHD에 걸려서 정신과 내원 중인데 이게 혹시 이민 가는 거에 족쇄를 채우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실제 판례가 있어요. 한국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한국 내에서 박해를 받는다. 그러므로 망명 난민 사유가 된다라는 게, 이게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캐나다인가 호주인가에서 승인된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판례가 있어요. 영미권의 판례는, 영미법의 특징이 뭐냐면은 판례를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 판례든 호주 판례든 캐나다 판례든 영국 판례든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인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옛날 판례이기는 한데 아무튼 한국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사회적인 박해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망명 승산이 있기는 있는데, 다만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잖아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쫓아내는 마당에, 근데 합법적으로는 물론 한국인은 합법적으로 그 무비자 ET 까먹었다. 미국 전자비자를 뭐라고 그러죠? 이타스라고 하든가 ETA라고 하든가 미국 ETA 에스타라고 하죠. 예. 미국 에스타 신청해가지고 무비자로 들어가잖아요. 미국 에스타 비자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비자를 받는 게 아니죠. 에스타 신청해가지고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 망명 혹은 난민 신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기는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거 최종 판정 나는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적체가 심해서 아무도 모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또 처리를 할지는 누구도 장담은 못해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복불복인 방법이기는 한데, 이론적으로 망명 신청을 해서 미국에 버티기를 시전하는 거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트럼프 4년 후에 아무래도 정권이 또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트럼프가 4년 동안 정말 아메리카를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더 서민들 중산층의 삶은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으니까 또 속았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민주당 쪽에 새로운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또 무슨 아까 이런 그 SIJS 같은 혹은 기타 사면령 뭐 이런 게 있을 가능성도 뭐 없다고는 100%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죠. 복불복으로. 근데 막 제가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내가 잃을 게 없다. 이미 한국에서도 내 삶은 밑바닥이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이런 분들은 이런 방법이라도 도전을 해보는 게 좋고, 또 이제 이분은 뭐 아직 나이도 어리고 싱글이고 하니까 뭐 학생이고 하니까 뭐 무슨 방법을 어떻게 하든 뭐 그런데 이제 애가 딸려 있는 이렇게 미성년자 자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딸려 있는 무슨 뭐 싱글맘, 싱글파더, 싱글데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산은 넉넉하지가 않고 그랬을 때 이런 미국이라던가 뭐 영국이라던가 호주라든가 뭐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 그러면은 뭐 호주에서 5년, 캐나다에서 5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일도 하고 소득도 창출하고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들이 존재하기는 해요. 굉장히 특수한 이민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진 않지만 이미 한국에서 잃을 게 없다. 이미 내 삶은 한국에서 밑바닥 상황이라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뭐 이미 나를 쫓아다니는 사채업자가 뭐 어마어마하다. 뭐 한타스 나온다. 그러면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의미 있는 교육을 받아야지 또 나 같은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런 뭐 난민, 망명 이런 거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최후의 방법이기는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미국보다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여기도 지금 다 이민자 쫓아내겠다라는 정권들이 들어섰고 뭐 모든 절차들을 까다롭게 바꿔놓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나을 거다. 예. 그래서 각 나라별로 장단점, 유불리를 충분하게 비교를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곰팡이님 참고해보세요.